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들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화제입니다. 뭐 이제 캐대어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고윤정이 예쁘다라는 외국인들의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런 트렌드의 중심에는 바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등장한 이후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화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컨텐츠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이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규모는 더 이상 말을 해서 뭐하냐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가입자 수도 3억 명을 넘는 걸로 나와 있죠. 와,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가 사실 넷플릭스 파워의 근간이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3억 명의 구독자들에게 받는 구독료, 이거 자체가 넷플릭스의 어마무시한 수익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구독료가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한 해 컨텐츠에 쏟을 수 있는 돈도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넷플릭스가 한 해 컨텐츠에 쏟은 투자 금액만 162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있잖아요. 그거 한 편을 제작하는데 영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한 3, 4억 달러 정도의 제작비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블록버스터요. 근데 162억 달러면은 그걸 50편 넘게 제작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넷플릭스는 그런 대규모 블록버스터만 만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실 그 정도는 규모가 있으면 헐리우드 제작 환경만 이용하진 않거든요. 물론 중심은 미국의 제작 환경에서 미국의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중심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뻗어와 있는 만큼 그 지역, 그 로컬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 드라마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지역에서 만든, 그 국가에서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중심인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는 자기가 진출한 나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프로덕션을 많이 이용해서 그 지역만의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요. 옛날에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는 우리나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이런 정도의 영화가 되면은 해외에서 상을 받고 해외로 널리 뻗어나가기도 하지만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어느 정도의 수요도 있지만은 이것이 잘 된다면은, 이것이 인기를 얻는다면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단위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이게 특히나 201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거죠.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중화권에서 많이 소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의 대표로 갈 수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단위로 완전 1위를 했을 정도로 넷플릭스의 드라마 컨텐츠 중에서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워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면 불가능했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생각하면은 넷플릭스에게 그렇게 고정 금액으로 돈을 준 게 아깝다. 우리는 이제 제작만 이용만 당한다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란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규모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국내 제작사에서 제작했으면요, 그리고 국내 방송사에서 송출을 했으면요, 이렇게 대규모로 팔리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정말 파워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컨텐츠라는 측면에서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있습니다. 원래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한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문화가 워낙에 대중적이다 보니까 대중적인 컨텐츠를 뽑기는 굉장히 유리하죠. 문제는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프로덕션의 제작비, 인건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도 비싼데. 그런데다가 비싸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수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역의 로컬 가입자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컨텐츠가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타고 더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산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요. 사실 영화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컨텐츠의 흥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텐츠 자체의 완성도와 흥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TV 앞에 앉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컨텐츠도 있고 성공하는 컨텐츠도 있죠. 그래서 성공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실패하는 컨텐츠를 막아놓고 거기서 손실을 막고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요. 넷플릭스는 컨텐츠가 성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가입자들의 구독료로 수익을 걷는 구조잖아요. 그럼 가입자의 구독료, 넷플릭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의 흥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넷플릭스에 더 붙잡아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컨텐츠의 완성도,
흥행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내놓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작하고 그런 컨텐츠를 전 세계인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들 위상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소비층이 넓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이제 올라타게 되면서 이 소비층이 전에보다 훨씬 더 넓게 되었고, 이런 구조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득을 많이 받죠. 사실 원래 TV 방송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라면은 안 봤을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선입견이 많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해서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캐대언이잖아요. 사람들이 K-팝 데몬 헌터스 처음 올랐을 때 웬만하면 안 불려했어요. 왜냐면 제목이 저거 뭐냐, 그거 극장 걸려 있으면 이름 때문에 안 봤죠. 근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보는데 추가로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게 바이럴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컨텐츠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번 보는데 돈을 내야 된다, 한 번 보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이 되었으면 아마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를 본다고, K 컨텐츠를 본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컨텐츠에 진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리고 뭔가 익숙한 이제 헐리우드의 스타일과는 다른 우리나라 컨텐츠만의 스타일과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색적인 부분이 소비자들에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넷플릭스의 K 컨텐츠,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들은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으로 어필되는 점에서 뭔가 익숙함을 깨는 재밌는 측면이, 독특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제작 비용은 헐리우드 비해서 낮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나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하게 빵 뜨고 나니까 사람들의 굉장히 수용도가 높아졌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런 K 콘텐츠들이 오징어 게임만큼 크게 흥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몰입해서 이것만 보는 현상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영화사들은 그런 컨텐츠를 노리고 컨텐츠를 만들겠지만은 넷플릭스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부의 팬층이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구독을 유지할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잠재적으로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일 여력이 되고, 현재 이 구독자들도 계속 그 구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주마다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마다 이게 새로운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사람들이 수용해서 볼 만큼 뭔가 엄청 좋아하진 않아도, 엄청 그렇게 열광하진 않아도 그냥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없는 새로운 컨텐츠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컨텐츠에 넷플릭스가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두드러진 것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더 많은 수익원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 K 콘텐츠도 사람들에게 주류가 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기존의 정액 구독 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도 들어가 있죠. 이 광고 요금이 걷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넷플릭스의 구독료가 비싸서 기존에 구독을 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구독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광고료도 받는 겁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면서 이걸 바탕으로 또 컨텐츠에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사실상 넷플릭스가 OTT 플랫폼에서 거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고 구축하고 규모를 달성한 것이 넷플릭스니까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를 이길 만한 곳이 없어요. 물론 나라마다 2등 플랫폼들은 있죠.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제작사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 3위 OTT 업체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티빙 웨이브 합병해서 어떻게 규모를 달성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스포츠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있죠. 프로야구 중계를 티빙하고 웨이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럼 이게 넷플릭스와 소비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이익이긴 한데, 그럼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이익인가?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건 넷플릭스로 인해서 제작 비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넷플릭스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극장가잖아요. 원래 극장들은 2019년까지 이렇게 넷플릭스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극장들은 영화 상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최전성기였고요. 근데 넷플릭스가 대중화되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잘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극장에 갈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로 보거나,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은 극장에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손실을 보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 극장들은 확실히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작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작 규모를 좀 줄이거나 특색 있는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매니악한 층을 노린다든가 그런 경향성으로 가는 쪽이 맞춰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만큼 이런 배우를 쓰면 무조건 흥행한다, 이런 걸 하면은 무조건 흥행하고 돈 된다, 이런 건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컨텐츠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은 깨어진 것 같고요. 대신 기획력과 아이디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비용 구조를 통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아니냐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타면 그만큼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더 큰 흥행 가능성이라는 잠재된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넷플릭스는 언제나 IP 계약을 그냥 통으로 따가고 그냥 고정적으로 비용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지만은 하나의 컨텐츠를 성공시키면 그 다음 컨텐츠에서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으로서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 뭐 넷플릭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망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장일단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도 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을 착취하고 있다,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들도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가 바꾼 변화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